네, 김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에서 늦게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교통특별대책. 이 버스나 지하철이 새벽까지 운행된다고 하는데 우선 지하철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설 연휴에 고향집에서 돌아오시는 길 밤 늦은 시각에 서울에 도착하셨다면 서울시가 8일과 9일 이틀 동안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선 지하철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막차가 오전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막차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바로 종착역 기준이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역마다 또 행선지마다 막차의 탑승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는요. 차량의 운행 간격이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조금 넓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은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 2시가 되면 그때 막차가 있는 거고요. 그럼 버스는 어떤가요? 네,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역을 중심으로 연장 운행이 실시됩니다. 네. 우선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과 청량역 등 주요역 4개 하고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이렇게 4개의 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던 127개의 버스 노선이 연장 운행됩니다. 네. 또 버스나 지하철이 끊긴 시간 이후부터 또 새벽 4시에서 5시까지는 심야 올빼미 버스가 운영이 되는데요. 기존에 운영되던 것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요 구간을 가로지르는 8개 노선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빼미 버스가 닿지 않는 곳에는 심야 전용 택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2,400여 대의 심야 전용 택시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시립 묘지를 거치는 4개의 노선은요. 내일까지 60여 차례 증편 운영이 되고요. 자세한 대중교통 정보는 120 다산 콜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등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빼미 버스와 심야 전용 택시까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데요. 막차 시간만 잘 확인하신다면 안심하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4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채무를 줄였지만 부채는 1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채무와 부채, 저희가 알기로는 2개 다 빚지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채무와 부채 같은 것 같지만 네.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조영주 아나운서에게 차용증을 쓰고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채무가 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한다는 명확하게 문서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반면에 제가 좋은 일이 생겨서 원서화 아나운서가 저에게 축가금 10만 원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원서화 아나운서가 결혼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저에게 바로 부채가 됩니다. 네. 네. 누구나 빚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으로 남아있고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게 바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둘 다 갚을 돈이기는 한데요.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 하고 또 누적이 되면 부도의 우려까지 있는 급한 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사업이 끝나면 회수되지만 적정 수준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 불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서울시 채무가 줄었다는 것은 시의 재정이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5개의 채무가 2011년에 박 시장님이 취임할 당시에 19조 9,873억 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의 채무가요. 12조 2,786억 원이었는데요. 약 7조 7,087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시 본청의 채무가 3조 2천억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요. SH공사와 지하철공사 두 곳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채무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요. 13조 원대의 채무를 작년 12월 기준으로 6조 2천억 원까지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양 공사를 살펴보면요.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조 3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줄이게 됐고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8,089억 원에서 6,058억 원으로 줄여서 총 6,216억 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SH공사하고 서울메트로가 거의 채무를 한 반 정도씩은 다 줄인 것 같은 네. 그런 노력을 많이 했네요. 사실 채무는 눈에 띄게 많이 줄었지만 부채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채가 늘어나면
시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잘만 관리하면 될까요? 네,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와 5대 산하기관의 부채가 2011년에 26조 5,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7조 4,380억 원으로 1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5대 산하기관의 부채는 감소했지만 본청의 부채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 본청에서는 임대보증금과 미지급금, 예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채무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히 줄여야 할 것이긴 하지만 부채는 임대보증금과 선수금 등이 대부분 사업으로 준공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이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려 있을 겁니다. 자, 기자님,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 불 수가 있을까요? 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요. 2012년부터 최근 4년 동안에 전월세 거래량을 설 기준으로 조금 살펴봤을 때 설 당월에 비해서 그 다음 달의 거래량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세 가격 역시 설 당월에 비해서 그 다음 달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부동산의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네. 올해는 조금 다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매수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주택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경제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서서히 회복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매매, 뭐 전세, 월세 이렇게 놓고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올해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매매를 하려던 사람들이 전세로 늘 앉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세난은 가중될 것으로 보고요. 설 이후에 분양시장에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6만여 가구 이상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신규 분양시장에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의 재건축 지역 그리고 강북의 재개발 지역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청약에 나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